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전당대회 구도는 이제 김기현 대 안철수, 안철수 대 김기현, 양강 구도로 좁혀졌다. 이런 분석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안철수 의원 측의 경선을 총괄하고 있는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철수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 날 갑자기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시는데 뭐 불편함 없었습니까? 조심해서 살살 왔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또 안철수 의원을 그렇게 인연을 맺으셨어요? 저는 같은 당에서 일한 적은 없고요. 하지만 한 2년 전부터 그 가끔 밥도 먹고 또 그러니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케미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떤 점이 그렇게 통하셨어요? 이렇게 서로 이제 운동도 좋아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 또 이제 철학 얘기. 그래서 정치의 근본이 뭔가, 우리가 왜 정치를 하고 이 시대에 뭘 할 것인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소통에 너무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10년 전에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보다 지금의 안철수라고 하는 이 정치인은 정말 정치적인 시련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경험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굉장히 정치적인 당금질을 당하면서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너무 잘 통해서 이제 저도 이 당에서 20년 그 활동을 했는데 이런 분이 들어와가지고 당을 좀 바꿔주면은 말 그대로 정책 정당이 좀 되겠단 말이죠. 지금 우리 당이 가장 큰 문제가 친윤 프레임, 뭐 윤심 프레임, 비윤, 반윤 우두머리, 김장연대 이런 뉴스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이 당의 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할 그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되겠구나 저절로. 그래가지고 저는 수락을 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당 대표가 돼야 말이죠. 근데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 거라고 보셨습니까? 출마하지 못할 거라고 보셨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사실 출마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셨어요? 그 지금 사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불출마도 자연스럽진 않았잖아요. 네. 이 같은 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만은 완전히 정치적인 이지매가 있었잖아요. 네. 저는 초선 의원들이 그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연판장까지 돌리는 특정 후보 나오지 말라라는 네. 이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그 압력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그 부담감. 그래서 이런 그 높은 장벽을 뚫어낼 수가 있겠나? 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측근들도 아마 출마를 좀 만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참 정치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 간에 충분히 풀 수 있었고 풀어야 될 문제였는데 사실은요. 그 정책 그 발표라고 하는 저출산 것이 고령 사회 부위원장으로 그렇습니다. 내놓았던. 네. 근데 그게 이제 풀리지가 않았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이렇게 커질 문제인가 말이죠. 솔직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의식이 있고 물론 대통령실에서 이제 해임을 하면서 분명한 뜻을 밝힌 거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고 행정부니까요. 근데 우리 당만큼은 유연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또 정당이 개혁적으로 변하고 개혁 공천 잘해가지고 총선 승리를 해야 된다는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당을 이렇게 갈기갈기 다 분열시켜 놓고 분열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 전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말 질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 그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네. 포용과 존중이 없는 정당을 어제 강조했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이.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 혹시 이걸 뜻하는 거고 낯선 정치 환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연판장으로 혹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분리해서 보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 본인의 이제 취지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전 과정을 보는 거예요. 저는 정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뭐 이재명 방탄이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입에 올리는 극악스러운 민주당인데 여기에 대응해서 집권 여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정책 정당 대의죠.
대통령이 아무리 3대 개혁 과제를 제시한들 그것을 국회에서 입법화시키지 못하면 꽝이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여소야대 이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선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총선 승리를 하려면 국민들의 그 염원을 우리가 담아내야 되고 민심이나 국민의 시각에서 모든 그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판단의 기준이 윤심이다,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래 버리면은 이걸 보는 국민들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당이 너무 그 올바른 정당 더더군다나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에서 너무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나경원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상당히 불투명하죠. 불투명하다. 예, 그거는 아시겠습니다만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쟁취하는 거거든요.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제대로 된 공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원칙적인 면에서는.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사실 궁지에 좀 몰렸죠.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 됐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나경원 그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그 엄청난 세력이 있습니다. 보수 내에서는 그 지분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불출마 선언 굉장히 좀 제가 봐도 좀 허탈하고 그 전체적인 과정은 좀 옳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아무튼 이제 불출마는 이제 결정이 난 거고 네. 그럼 불출마가 안철수 의원에게는 도움이 되는 겁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았잖아요. 보수적인 지지층 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예. 그런 분들은 이런 경우에 김기현 의원이 더 보수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또 힘없이 불출마를 하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 정치적인 이짐에 너무 심했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집권 여당이 정치적인 한가한 노름을 한 거잖아요. 친윤 비윤. 저는 제가 듣기에도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당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좀 심했어요. 계속 뭐 아무튼 그 윤핵관 프레임에 그냥 갇혀가지고 뭐 김장연대다 뭐다 해서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결국은 무릎을 꿇었구나. 이건 아니다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안철수 우리 후보 쪽에 표를 줄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내년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사람은 그 수도권에서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수도권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 아니야? 그건 이제 나경원 의원과의 그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런 면에서는 좀 안철수 후보 쪽에 또 지지를 해주실 분도 있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YTN 엠브레인 조사를 보면 네. 그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거의 한 10% 포인트 차로 이기는 걸로 네. 지금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에 따른 그 지지표의 상당 부분을 안철수 의원이 흡수한다. 네. 이런 가설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는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기 이전에도 수도권 연대라고 하는 그 흐름이 좀 있었거든요. 뭐 같이 악수하고 같이 사진 찍는 그런 연대는 아닙니다만은 네네. 역시 내년 총선에서 결국 영남 구도는 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수도권에서 이기는 당이 총선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보 말고 네. 당원들 같은 경우도 수도권 당원들과 영남 당원들의 갈라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예. 보수의 뿌리를 둔 예. 수도권으로의 확장입니다. 예. 수도권만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영남은 수성을 잘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그 보수 정당을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은 수도권에서 이기기 위해선 2030 또 중도로의 그 확장성이 없으면 아예 게임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이 그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크게 졌기 때문에 지금 여소야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수도권 승리에 우리가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 전략에 가장 적합한 부합하는 후보는 안철수다. 근데 제가 무식하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안철수 의원은 친윤입니까? 비윤입니까? 그 프레임이 이상한 거죠. 보십시오. 왜 여쭤보냐면 예. 맞상대인 김기현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친윤 후보라고 다들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안철수 의원은 뭐냐 이 궁금증가 당연히 따라붙잖아요. 근데 저는 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그 단일화를 이뤄냈고요. 그다음에 110가지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인수위원장으로서. 이런 분이 비윤이 될 수 있을까요? 반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럼 거꾸로 그렇게 인수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을 그러면 왜 그 친윤 세력은 그 자신들이 후보로 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욕심이 좀 있는 거죠. 욕심이. 예, 그리고 다른 당에서 이제 합당한 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좀 우리 당에서는 사실 낯선 감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아주 대놓고 좀 약간 팽 이 분위기 아닙니까? 팽은 아니고 저는 네. 아직은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리 당이 수십 년 동안 그래도 당의 이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네. 그 뿌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단일화와 합당 과정을 통해서 입당을 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낯선 게 있는데 근데 그 낯설음을 악용하고 활용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단일화를 이뤄냈고 0.73% 작은 차이로 그래도 이겼잖아요. 그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그래도 큰 공헌은 저는 안철수 후보가 했다고 봐요. 혹시 그걸 인정해야죠. 친윤 세력이 안철수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대선을 꿈꾸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이 당 대표가 된다면 차기에 골몰을 하다 보니까 집권여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부의 뒷받침을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그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경계심이 안철수 의원을 친윤 후보로 만들지 않은 주된 동력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짧게 보시는 사람들의 저는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차기 대선을 생각하는 분들은 100% 내년에 총선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총선에 지면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당 대표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 이기는 게 일단 목적이고, 그다음에 당 대표가 대선 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세력만 또는 차기만 꿈꿀 것이 아니냐라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현실적으로도. 저는 당 대표 될 정도의 정치인이라면은 대선의 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오히려. 야, 그래야 대선의 꿈이 있는 사람이래야 민심을 계속 신경 쓸 거 아닙니까? 대표로서의 존재감이 있을 수 있다. 존재감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야 균형 감각도 오히려 있고 단순히 관리형 대표를 뽑는다면은 저는 김기현 후보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예, 예. 하지만 네. 지금은 그냥 관리형에 머물 만한 이렇게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비대위 상황입니다. 또 여소야대에 어떤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과제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거를 1차적으로 돌파하려면 대선급의 후보가 나와서 총선을 승리로 하는 게 훨씬 오히려? 중요하죠. 오히려. 훨씬 급하고. 그 혹시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하고 만남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제가 선대위원장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 하지만 나경원 의원하고 저는 소통이 충분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요? 예, 한 예. 일주일 전에도 통화를 했고요. 아, 예, 예. 예, 어제도 메시지는 했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게 왔습니다만 뭐라고 답이 왔습니까? 이모티콘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제가 나경원 의원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대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그런 차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렇죠. 하지만 나경원 의원을 도와줬던 분들하고는 제가 통화를 좀 했습니다. 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애쓰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좋은 정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젊은 분들도 있어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예, 도와줬던 분들. 그래서 애쓰셨는데 다음에 뭐 차 한잔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소통을 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제 또 김기현 후보 캠프 쪽에서도 연락이 또 왔고요. 소통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누구하고도 소통해요. 윤핵관도 저하고 소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치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나 우리 당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게 기본적인 경쟁이 돼야지. 저 사람 윤심 아니야? 저 사람은 약간 비윤으로 돌아섰네. 저건 반윤이네. 김장년대네. 이거 가지고 이루고 있으면 국민들이 볼 때는 한가한 정치 노름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답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 지도부하고 지금 오찬 갔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뭐 지금 경선 이야기는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근데 뭐 간접적으로라도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뭐 대통령 많이 모셔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그런 얘기 윤심은 없어요. 그걸 하면은 당이 깨집니다. 그것도 법으로도 문제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당내 경선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그럴 일은 없고 아마 해외 순방과 그렇죠. 또 당의 단합을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결국 당의 단합은 우리 당원들과 우리 당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왜곡들을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짧게 희망이어도 좋고 전망이어도 좋은데요. 유승민 전 의원 출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정치인은 출마할 자유가 있고요. 음. 또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다 생각하는데 예. 문제는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어떤 견제와 균형 차원이 아닌 조금 비판을 너무나 좀 많이 하신 게 본인으로서 좀 부담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좀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주변 얘기를 많이 듣겠죠. 근데 그거는 100% 본인이 뚫고 헤쳐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또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못다한 이야기는 나중으로 좀 네, 미루도록 불러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이었습니다.